3단원 대단원 학습평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 일반항이 주어져 있고 A4-A2의 값을 구하여라. 당연히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n자리의 숫자 대입해서 각각을 구해내서 빼면 되겠죠, 그지? A4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의 1 빼서 63. A2는 2 넣어서 8 빼기 1이니까 7. 그래서 2를 갖다가 뺀 56인가요? 56이 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등차 수열을 줬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2가 16이라고 할 때, 그리고 A5랑 A6이랑 A7을 더해서 10이라고 할 때, 그때 A8을 구하여라. 자, 정석 풀이는 얘네들이 A5라, 그러니까 일단 처음 방식을 보여주면 A2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초항과 공차로, 일반항 형태에서 따와서 두 번째 항이니까 초항을 기준으로 한 칸 같다 해서 A 플러스 D, 또 A5, A6, A7 더한 것도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A 플러스 6D 써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연립한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 A가 16인 건 알겠고,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형태에서는 이렇게 등차 중항에 관련된 이 합조건을 써주면 좋다. 그러니까 A5랑 A7을 더하면 2A6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가 말하는 게 3A6이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A6이 4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A랑 A6을 통해서 공차, A6과 A를 빼는 이 차 조건을 이용을 한다면 공차를 알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둘의 간격은 4칸 차이가 나니까 4D. 그러므로 D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 다음에 초항을 무조건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초항을 찾으려면 물론 여기가 A 플러스 D니까 D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초항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사실 A8이라고 하는 건 8번째 항을 갖다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든 얘를 기준으로 삼든 몇 칸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뭐 얘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걸 좀 이용을 하자면 A8이라고 하는 그 결과값은 결국에 A6을 기준으로 두 칸 더 올라간 형태가 되는 거니까 A6은 4고요. D는 마이너스 3이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등차 수열에 대하여, 자, 등차 수열이라고 주고 있고, 첫째 항이 6이라고 하고 있고요. 공차가 7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조건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부터 11번째까지의 항의 합인 S11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얘는 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은 사실 항의 개수와 평균을 정리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수열의 평균. 항의 개수라고 하는 건 지금 1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1 쓰시고, 평균만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2분의 n, 뭐 2a 플러스 n-1d 또는 2분의 n, 뭐 a 플러스 l 했었던 거 있죠.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건 항의 개수, 그러니까 외우기 편하게끔 쌤이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첫째 항과 그 다음에 11번째 항, 그러니까 첫째 항과 11번째 항, 그리고 그 둘을 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올라와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지. 왜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양끝 또는 뭐 A2, A10 또는 뭐 A3, A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짝꿍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양끝을 갖다가 확인을 해주시면 첫째 항은 6. 그래서 A 그리고 6 그리고 11번째 항은 6에다가 10D 한 거니까 70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 저 2a 플러스 n-1d 썼는데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2 곱하기 6, 그 다음에 10 곱하기 7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원리가 다 결국은 초항과 끝항을 통해서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거. 초항 끝항이 없으면 한 칸씩 땡겨서 결국엔 그 대칭 관계를 갖다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6하고 76을 더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자가 82가 되니까 여기가 2가 약분돼서 41 이렇게 되는 거고요. 41 곱하기 11은 451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fx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을 때, 자,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어색한 친구들은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하자. 얘네들은 사실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fa, 즉 x에다가 a를 넣은 꼴이
그 나머지 값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나머지 정리였어요. 물론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 p는 마이너스 1을 넣은 f-1의 값. 이게 대입돼 보시면 a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q 같은 경우에는 0 넣는 거죠. 0 넣어서 해결해 보시면 a, f0인 거죠. 그 다음에 r은 f1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이 PQR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고, 세수를 줬다? 아, 이거 뭐 이용하자? 등비 중앙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를 좀 연결시켜주면 훨씬 계산하기 편하겠죠. 자,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세 가지 줬어. 그러면 가운데 거 제곱, A 제곱한 게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2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등비 중앙의 꼴을 정리합시다. 가운데 거 제곱하고 얘네들 곱하는 이유는 가운데를 A라고 잡았을 때 얘는 R분의 A죠? 얘는 AR이죠? 그지? 반대로 해도 상관없고, 얘네들의 꼴을 갖다 둘이 곱하면 A제곱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전개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0이 되고 A제곱 사라질 거고요. A는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다섯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등비수열이라고 주고 있고요. 그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열은 공비가 3분의 10인 등비수열이다. 자, 다음 수열이 뭐냐? 9분의 AN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9분의 AN이라고 하는 요 일반항은요, 그냥 이 식 자체에다가 9만 나는 거기 때문에 공비 자체엔 영향이 없고요. 3분의 1 곱하기 10의 n-1죠. 공비엔 영향이 없다. 됐죠? 9의 n제곱을 나눴던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비 자체에 변화가 없는 10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인 거고, 수열 a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직접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n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10의 n-1제곱,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갖다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럼 3 곱하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 9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요. 이렇게 둘이 갖다가 곱할 건데, 곱하는 형태에서 지금 지수끼리 뭐가 된다? 지수끼리 더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10의 2n-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사실 요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요, 공비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끄집어 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공비를 보셔도 되고, 혹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 헷갈린다 라고 하면 사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그 관계를 갖다가 파악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됐을까요? 근데 핵심은 결국엔 뭐냐면, 이 등비수열에서는 이 밑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밑에 들어가져 있는 게 누구인지가 결국엔 공비다. 근데 이 밑이 요 n이 개수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의 2n제곱인데 얘네들 밑이 10이니까 공비는 10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의 제곱을 해줘서 100의 n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100의 n제곱이니까 100분의 1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n의 값 앞을 1로 바꿔서 얘네를 꼭 100의 n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됐죠?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100분의 1의 n제곱. 자, 그 다음에 디귿 표현을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디귿은 수열 로그 an. 자, 로그 표현이 나와져 있고, 자, 로그 표현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로그를 갖다가 씌워주면 되는데, 로그 an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10의 n-1제곱 써주고, 그러니까 진수끼리 곱하기면 전체끼리 더하기죠. 하면 n-1이 앞으로 떨어져서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옵니다. 됐을까요? 그럼 로그 10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1이기 때문에 다음만 남을 거고요. 그럼 정리가 되면 n 플러스 로그 3의 로그 3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을까요? n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자, 이런 꼴은 1차식인 거예요. 로그 3 마이너스 1은 사실 그냥 어떤 숫자인 거고 복잡하게 생겨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1차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아,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지금 얘네 쓴 게 로그 an인 거고. 그러면
요게 등차 수열인데 공차를 찾는 방식은 어떻게다? n 앞에 붙어져 있는 게 공차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들어가져 있는 게 공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초항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1 넣어보면 돼. 그죠? 여기다가 1 넣어봤을 때 로그 3 나오죠? 아이고, 요거를 밑으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밑은 지금 10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는 1, 초항은 1 대입한 결과값 1 사라지고 로그 3.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슨 수열인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항을 주고 있고 3000 이상, 처음으로 3000 이상 되는 항은 제 몇 항인가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일반항을 구하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A7과 A4를 나눠서,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등차수열처럼 빼는 게 아니라 나눠서 공비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지금 둘의 간격이 3칸이죠. 그래서 등차수열에서는 3칸이니까 3D 이렇게 썼었는데 등비수열은 3번 곱해져 있는 그 관계인 거니까 아래 세제곱으로 표현해 주시고 48분의 384 해결해 보시면 약분 되겠죠, 그지? 그러면 뭐 6 이런 거 먼저 해볼까요? 6, 6에 36, 6, 4, 24, 8에 48 8로 나온다. 그래서 R은 2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자, B는 찾았고 초항을 잡아야지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4가 A 곱하기 아래 세제곱, 즉 A 곱하기 8이니까 결국엔 A는 6이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6 곱하기 2의 n-1제곱이 3000 이상이 되는 이 순간을 갖다가 잡자 이런 거예요. 6은 약분돼서 500 떨어지고요. 2의 n-1제곱이 500을 넘어서는 순간을 봅시다. 대략적으로 500이 2의 몇 제곱과 가까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2의 제곱수 생각해 보시면 1024가 2의 10제곱이죠. 2의 9제곱이 510이거든요. 2의 8제곱이 256인 거고. 그러니까 500은 512가 되는 순간에 처음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n-1이라고 하는 게 n-1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2의 9제곱인 512가 되는 순간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n의 범위는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항부터 제10항부터 우리가 3000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첫째 항부터 재난까지 합이 SN이다 라고 했습니다. A4를 구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가족권은 S8에서 S2를 뺐을 때 2 곱하기 S6이 나온다 라고 했고 S8이 S6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각각의 관계식을 일단 뽑을게요. 근데 지금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해봐서 알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물이 등비수열의 합을 갖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비가 1일 때랑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1일 때의 케이스와 공비가 1이 아닐 때의 케이스를 갖다가 좀 나눠서 볼 건데 만약에 공비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간다면 R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간다면 S8의 경우에는 그냥 3 곱하기 8이거든요. 왜냐면 첫째 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3, 3, 3, 4. 그리고 S2는 3 곱하기 2. 3 곱하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S6 같은 경우에는 3이 총 6개 있는 거니까. 이게 성립하냐 이건 건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R이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먼저 체크를 합시다. 됐죠? R이 1이 되면 안 된다. 그럼 가족권에서 R이 1이 아닌 거를 가정해서 식을 갖다 만들어내면 R-1분의 3 곱하기 R의 8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분의 3 곱하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 2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R-1분의 3 곱하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항에 R-1분의 3이 있으니까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R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없앨 수 있겠죠. 자, 그럼 남는 게 R의 8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사라지겠죠. 둘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R제곱,
2 곱하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근데 이 좌변이 R의 제곱으로 묶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좌변으로 넘겼을 때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던지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던지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R제곱이 2라는 건 R이 뿔마 루트 2 둘 중에 하나, 또는 R의 6제곱이라고 하는 거면 R이 뿔마 1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R 값이 근데 1은 아니라고 했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던지 이런 건데, 지금 요 형태들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찾으려면 요 나조건을 갖다가 사용을 해보시면 된다. 자, 나조건에서 S8, S6 이렇게 크기 비교가 되어져 있으면 S8에서 S6을 뺐을 때 그 결과물이 7번째 항과 8번째 항이죠. 그 둘을 더한 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다. A7과 A8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초항 3이라고 하는 거에서 R이 총 6번 그리고 R이 총 7번 곱해진 형태가 되는 거고요. R의 6제곱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지. 자, 3은 일부러 뺀 거예요. 양변에 그냥 나눠준 거야. 그러면 R의 6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R의 6제곱은 없애도 상관없고요. 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다음 조건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다가 적용해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안 되고 마이너스 루트 2 안 되고 플러스 루트 2만 되겠죠. 그래서 R이 루트 2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겠네. 됐을까요? 그래서 A4라고 하는 건 결국엔 AR의 세제곱인 거고, 즉 A는 3, R은 루트 2니까 답은 6 루트 2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다라고 할 때 A3K 플러스 BK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수열의 합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직접 넣어서 하지 말고 A3K, BK라고 하는 거를 일반항을 좀 뽑읍시다. 그럼 A3K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3K 넣은 거니까 6K-1이고요. BK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2k를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2 곱하기 3의 2k-1제곱 이렇게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수열인지 미리 좀 살펴보면, 얘네들은 사실 그냥 6k-1이니까 k는 1부터 5까지 a3k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등차 수열하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6k-1을 대입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지? 6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마이너스 5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85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얘에 대해서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얘네를 보고서 이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열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얘네를 좀 변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쌤이 아까 강조했어요.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요. 그럼 결국에는 초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1을 대입해 봤을 때 몇이 나온다? 2 곱하기, 여기가 3의 1제곱이 되니까요. 2 곱하기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빼기 1이니까. 그러니까 초항은 6, 그 다음에 공비는 쌤이 아까 미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미치 9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9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얘네들의 값을 계산해 봐도 괜찮다.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항이 6 이렇게 되는 거고 9-1, 9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9의 5제곱 마이너스 1 또는 3의 제곱수로 바꿔놓으면 3의 10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을 더해보시면 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됐을까요? 자, 9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항을 구하자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일반항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갖다가 구하면 얘네들은
이 분모가 1부터 n까지 더해졌다 라고 보면 되고요. 얘네들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다. 거듭제곱의 합공식. 얘네가 역수취해져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그죠? 근데 얘네는 부분분수라고 하는 꼴이 있었죠. 그지? 부분분수라고 하는 꼴로 변형이 가능해서 2 곱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정리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기본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상태를 갖다가 이제 두 번째로 수열의 합을 갖다가 입혀서 정리해 보시면 된다. 그럼 K는 1부터 어디까지? 총 100이 들어갔으니까 100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2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0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쭉 나열해 보면 된다고 했었죠. 대입해서. 그랬을 때 얘네들이 뭐가 찾아지면 규칙성이 찾아지면 그때부터 스탑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왔죠. 형태가 마지막이 100이니까 100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이렇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바로 맨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무조건 얘네 구조가 대칭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게 하나밖에 안 남았다면 뒤에 것도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지워지고 1분의 1과 마이너스 100분의 1이 살아남는다. 그럼 그거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2 곱하기 101분의 101 빼기 1이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1분의 200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의 형태는 로그의 표현이 들어가져 있는데 로그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전체를 쭉 나열했을 때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진수끼리는 곱해진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꼴이다. 그래서 일단 얘네 꼴을 이렇게 통분을 해서 조금 살펴보시고요. 얘네를 대입해서 쭉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로그 3에 1분의 2 요게 일단 우선이야. 그러니까 요 꼴을 건드리지 맙시다. 그리고 2를 넣습니다. 그죠? 2를 넣으면 2분의 3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대입을 해서 n까지 넣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n분의 n 플러스 1까지 이게 온다. 됐을까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상 진수끼리 다 곱하기죠. 진수끼리 곱하기로 쭉 몰아보시면 얘네도 규칙성이 보인다. 어떤 규칙성? 위에 아래가 약분이 된다. 그래서 남는 게 로그 3의 n 플러스 1이거든요. 1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3의 5제곱이 되는 거고요. 3의 5제곱은 81이잖아. 그지? 81에서 요 1을 갖다가 빼서 넘겨서 찾아주면 되니까 자연수 n의 값은 8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10번은 8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3의 5제곱이 242구나. 243이구나. 243에서 1을 갖다가 빼는 거니까 242가 맞겠네요. 됐죠? 계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가 다음과 같을 때 A5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A5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의 값을 사실 다 넣어보면 된다. 그래서 수열을 모르면 어떻게 하자? 나열하자. 모르는 수열이면 대입 후 나열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1을 대입해보면 A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1 그리고 A1 이렇게 되니까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요. 그지? A3은 2를 대입한 거예요. 1 플러스 A2, 2A2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차분히 해보시면 여기가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러면은 2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지?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3분의 3A3 이렇게 되는 거고요. 2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6 해서 마이너스 2라고 찾아줄 수 있고 마지막 A5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4분의 4A4가 되는 거고 4는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등비수열의 합을 갖다가 SN이라고 할 때 S1은 3이고 S5랑 S10을 갖다가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31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S4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S1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초항이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S5와 S10은요 각각 식을 갖다가 나타내 보시면 R-1분의 초항 몇? 3, 그죠? 3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R-1분의 3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등비수열 합공식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R-1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질 거고, 3 없어질 거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R의 5제곱 플러스 1과 R의 5제곱 마이너스 1 합차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도 약분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게 R의 5제곱 플러스 1만 남고요.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31. 즉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3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R값이 마이너스 2고 초항이 3이라고 하는 걸 다 구해놨으니까 S4에 해당되는 부분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1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반대로 쓸게요. R이 마이너스 2니까 웬만하면 음수 생기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분모에서 음수 생기기 싫어서 그럼 분모는 3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R의 4제곱은 16이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에 3 곱해서 마이너스 45 그럼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물론 아까 했던 거 순서 바꿔서 해도 상관없어요.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R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네들을 분모가 웬만하면 음수가 없게끔 정리를 해준 겁니다. 13번 볼게요. 첫째 항이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운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여섯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제6항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직접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 2, 3, 4, 5, 6, 7, 땡땡땡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첫 번째 시행에서는 짝수 번째 항을 지운다 그랬으니까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지워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첫 번째에 대한 지금 수열의 꼴이 될 거고요. 짝수 번째 항 지운 형태가. 그러면 그 두 번째에서 짝수 번째면 얘네가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얘네가. 그죠? 얘네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얘가 두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럼 1, 5. 그러니까 간격이 지금 처음에는 두 칸으로 벌어졌다가 두 번째 하면 네 칸으로 벌어집니다. 세 번째 하면 7칸으로 벌어질 거고요. 네 번째 하면 아니 8칸 벌어질 거고요. 그 다음은 뭐 계속 2의 제곱수로 변형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3, 7이 사라지면 남는 게 또 5 사라지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8칸 살아남는 거지. 됐을까요? 그래서 2의 제곱수로 이 간격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예측만 하면 된다. 굳이 뭐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할 거 없이 이렇게 된 게 첫 번째 시행이고 두 번째 시행은 1, 5, 9, 뭐 13 이런 식으로 땡땡땡 살아남고 세 번째 시행은 1, 9, 8, 8씩 차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 결국엔 얘네 간격이 2의 제곱수로 늘어나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섯 번째가 됐을 때 1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여기 와야 되는 건 2의 6제곱만큼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2의 제곱, 세 번째가 2의 세제곱, 여섯 번째는 2의 6제곱.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수열에서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함은 결국에 6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1에서 초항에서 공차 2의 6제곱이 총 5번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의 6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64죠. 64를 5로 곱하면 320이고 1 더해주시면 32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균합적 정의가 A1은 0,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다음과 같은 꼴이 되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자, 이 형태는 사실 균합적 정의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자? 대입하자.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만약에 코사인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있다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관련된 문제는 코사인 뭐 0값과 코사인 2파이 값이 1이고 그죠? 코사인 2분의 파이와 코사인 2분의 3파이 이런 값이 0이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라. 알겠죠? 계속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지금 2분의 5파이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그런 건 다 2파이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됐을까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다. 그러면 A1이랑 똑같은 거라서 A1은 0이죠. 그지? 그리고 세 번째 A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코사인 그 다음에 2분의 3파인가요? 그지? 2분의 2파이구나. 2분의 2파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파이가. 그럼 여기 원래 1이었고 해서 마이너스 1 그러면 A2는 0이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볼게요. 또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A3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코사인 3 넣으면 2분의 3파이. 그럼 2분의 3파이는 다시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지금 짝수 번째에서는 계속해서 아마 0이 나올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대로 따라온다. 됐을까요? 그럼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얘네는 A4 그 결과값에다가 마이너스 1의 4제곱 올 거고 코사인 0, 코사인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2파이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이 더해져서 0. 0으로 다시 시작되고 또 다시 홀수 번째 오니까 또 다시 0 그대로 나올 거고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초항이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찾자 이런 거예요. 규칙성. 여기서 끄는 거죠. 반복 주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됐을까요? 자, 그래서 K는 1부터 25까지 얘네를 나열해서 더한다라고 했을 때 4개가 한 세트죠. 그래서 이 결과물은 요런 세트 구성이 총 몇 개 있다? 0 더하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구성이 총 6개 있다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째가 0 이렇게 떨어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이게 점화식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현재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그 관계를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인 한 상황을 갖다가 뭐 특정하진 않고요. 그냥 n이라고 두고서 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명이 추가됐다라는 상황인 거죠. 지금 얘네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내가 지금 n명이라고 하는 걸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한 명이 추가돼서 들어와서 n 플러스 1명이 됐을 때 얘네가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AN에서의 값이랑 그 다음에 한 명이 추가됐을 때 그 값이랑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찾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럼 봐볼게요. 이런 거야. 내가 두 조를 갖다가 나눴어.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AN에 대한 개수인 거예요. 이렇게 두 조를 갖다가 나눈 상태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n 플러스 1이면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왔어. 그럼 이 한 명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건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건지 일단 원래 있던 조가 있겠죠. 그지? 그 원래 있던 조. 그러니까 AN에서 그러니까 이미 n명을 두 조로 나눈 n명을 두 조로 나누었을 때 한 명이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한 명이 여기로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갈까. 이게 이미 나눠져 있는 이 상태가 결국엔 AN개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AN이라고 하는 가짓수가 되겠지. 그지? 두 번째는 n명을 두 조로 나눈 게 아니라 n명을 한 조로, 나머지 한 명, 새로 들어온 한 명을 왕따 시킨 거지. 그지? 한 조로 만들어 놓은 상태. 이 케이스에서는 1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n명을 두 조로 이미 나누어진 상태에서 얘네가 추가되는 형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얘네 둘이 그럼 우리 둘이 그냥 원래 이렇게 한 팀을 합칠래, 그리고 너 혼자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씩 하라고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한 개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로 an 플러스 1이 다음과 같다라는 걸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게 지금 1번에 대한 답이 되는 거고, 요게 그림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보여준 거니까 뭐 굳이 안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면 이게 7명을 두 조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을 구하고 싶은데 모르는 수열의 경우는 어떻게 하자? 대입하자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대입부터 해서 이 결과물을 좀 뽑읍시다. 근데 우리가 A2라고 하는 그 초항을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는 지금 나와져 있지가 않죠, 그지? 근데 이게 A2라고 하는 것이 몇일까요? 두 명이잖아. 두 명을 한 줄로 나누는 거. 한 개밖에 없지. 그지? A는 1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점화식을 만약에 여기서 그 귀납적 그 정의로 나타내라라고 하면 얘까지 추가해야 돼. 근데 얘는 관계식만 나타내라 해서 얘는 좀 생략을 했지만, 귀납적 정의를 하시오라고 했으면 초항까지 추가를 해라. 얘 초항이에요. 두 번째부터 시작이라서. 자,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A는 1이니까 이 1에다가 1을 더해서 3 이렇게 나오고, A4는 2 곱하기 A3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7 이렇게 나오고요. A5는 2A4 플러스 1이니까 7에 14,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A6은 2A5 플러스 1, 그럼 31. 그 다음에 마지막 A7은 2A6 플러스 1이니까 6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직접 대입해서 나열을 해봐라. 자, 마지막 16번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귀납적 증명에 대한 문제가 사실 지금 여기 문제에서 하나 나와져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이제 좀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건 맞으나, 이걸 다 직접적으로 증명하라는 문제는 요즘은 많이 안 나오죠. 나와봤자 빈칸 채우기로 나오니까, 수능에도 잘 등장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쌤이 정리하는 내용을 좀 잘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은 일단 n은 1일 때를 정의하고요. 그러니까 초항을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귀납적 정의니까 1일 때 정의하고 그 다음에 k일 때를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가 된다 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성립됐을 때 얘네 이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럼 일단 그틀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항을 갖다 확인한다. 그러니까 n은 1일 때 시작이 n은 1이니까 2에서 시작이면 2부터 시작하면 돼요. 1 대입해 보시면 좌변 같은 경우에 얘네는 1 곱하기 2분의 1 요걸로 끝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근데 이 결과물이 요 우변에 1을 대입했을 때랑 또 똑같냐? 근데 우변에다 1 대입하면 이거죠. 그래서 우변 대입했을 때랑 똑같구나 해서 보통 좌변과 우변 이렇게 이어지게 보통 써요. 그래서 이러면 뭐야? 이므로 성립한다. 이게 1차적인 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n은 k일 때 다음 식, 그러니까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뭐 땡땡땡 2 곱하기 3분의 요거 있죠.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1분의 k 이거를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게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립된다. 될 거야 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가?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k 플러스 1을 대입한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가 이게 맞는지,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니까, 증명의 과정이니까, 원래는 대입하면 안 돼요. 하지만 되게끔 나오니까 얘네가 성립함을 증명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서
나오는 꼴이 뭐냐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그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꼴을 더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한 다음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있던 k 플러스 1분의 k에 그러니까 좌변을 기준으로 맞춘 거라서 다음이 더해진다 라고 보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우변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무슨 꼴이 돼야 되냐면 k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k 플러스 1 이 분자에 들어가는 k 플러스 1의 대입한 꼴이 나와야 된다는 걸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정리하는 방식은 원래 늘 하던 대로 통분해 줘야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2가 다음에 곱해지고요. 그러면 분자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어서 얘가 완전 제곱식 k 플러스 1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분모의 k 플러스 1과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꼴을 갖다가 일부러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꼴인 것처럼 만들어 놔야지 얘네가 대입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꼴이에요 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얘네가 n은 k 플러스 1일 때에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땐 얘네들 1과 2에 의해서, 그죠? by 1, 1, 2, 그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에 의해서 다음 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증명하는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갖다가 보는 건데, 나온다 하더라도 등식 형태는 사실 좀 쉬워져요. 부등식 형태들을 좀 보통 많이 내는데요. 이게 아마 뭐 익힘책 이런 데에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